안녕하세요. 볼만창 기자들입니다. K리그1 정규리그 33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원이 마지막으로 파이널 A행을 확정 지으면서 이제 K리그1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최종 순위를 통해서 결정지을 5경기만 남았는데 그중에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던 정규리그 33라운드 간단하게 결산해봐야죠. 네, 가장 만만한 게 리그 베스트 11 아니겠습니까? 가장 쉽습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아주 힘들었어. 네. 특정 포지션에 뽑을 선수가 있나 이런 게 있었긴 맞아. 했죠. 네. 어쨌든 정규리그 33라운드 동안 가장 뛰어났던 11명 제가 선정해 봤거든요. 네. 보시면서 뭐 이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포메이션. 저는 4-3-3으로 했습니다. 리그에 3백을 쓰는 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3-4-3으로 처음에 준비했는데 센터백 3명을 못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4-3-3으로 했습니다. 저도 요새 뭐 대세 전술이 4-4-2고 연맹은 이제 발표를 보통 4-4-2로 하기 때문에 4-4-2 고민했는데 맞추다가 그냥 대세를 다시 그 추세를 따르겠습니다. 저도 4-3-3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김동원. 오우. 지난 몇 년간 K리그1 최고의 골키퍼는 조현우 송범근이었어요. 이 2파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선수가 올해는 확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실수도 좀 있었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유상훈 강원의 뭐 제주의 김동준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김동원을 찍고 싶습니다. 풋몸 기준이에요. 선방률 82%로 1위고요. 네. 경기당 세이브 3.7개로 1위입니다. 페널티 세이브도 많았고요. 연맹 성적 평점을 보니까 7.0인데 골키퍼로는 유일하게 톱 20 안에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 인천이 10번의 클린시트를 했는데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었잖아요. 네. 그중에 8번을 김동원이가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을 해서 정규리그 최고의 골키퍼였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현우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 또 그럼에도 조현우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총 145개의 피유효슛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원 양영모, 대구 오승훈, 서울 양한빈, 전북 송범근 다음으로 많은 전체 5번째인데요. 전북도 많이 내줬네요. 많이 줬습니다. 선방 횟수는 공동 4위고요. 울산 팀 컬러상 대부분의 이벤트가 상대 진영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골키퍼와 최종 수비가 상대적으로 뭐 숨 돌릴 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지만 기대한 것처럼 수비가 안정적이지 않았고 쉽게 슛을 허용한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나오는 조현우의 선방이 울산이 선두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봅니다. 선방률은 55.86%인데요. 울산 입단 이래 가장 높습니다. 7월 말 강원과의 25라운드에서 문전 앞 바로 앞에서 발샤의 슛을 동물적인 반상신경으로 막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날 총 9개의 선방을 기록했거든요. 강원 최용수 감독은 1대2로 패한 다음에 조현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 경기는 쌉 인정이죠. 쌉 인정이죠. 저 경기는 예. 그냥 하이라이트였으니까. 요런 조현우. 경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조현우로 뽑았습니다. 레프트백 보겠습니다. 저부터 고르면 김진수. 왼쪽에 이기재가 그나마 좀 비벼볼만 하지만 이기재는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가 좀 아쉬웠잖아요. 시즌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보면 김진수가 훨씬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손흥민, 김민재와 함께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월드컵에서 선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량이 무르익었어요. 오버래핑 크로스 뭐 측면 플레이 대단히 좋고요. 중앙으로 좁혀서 하는 플레이 익수볼이 자주 하는 거죠. 박스 내 진입해서 마무리하는 플레이까지 되는 저는 김진수는 이제 아주 현대적인 아주 컴플리트한 풀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특유의 에너지와 파괴력, 스플릿, 크로스의 날카로움 등등 종합적으로 살필 때 K리그의 최정상급 레프트백이라고 보여지고요. 김진수가 없을 때 전북 측면 공격이 얼마나 평범해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김진수를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전북이 역전 우승을 한다면 그것은 김진수의 임대 연장이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다음은 센터백. 왼쪽 센터백은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선수가 없었어요. 네. 잘한 선수들은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많았고, 그러니까 뭐 오스마르 선수 같은 경우도 네. 그랬고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김영권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올 시즌 K리그1 김영권이 이 일정이 너무 빡빡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거의 로테이션 없이 계속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체력 저하가 겹치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기복이 대단히 심했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울산식 패싱 게임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택했는데 울산이 올 시즌 초반 대단히 좋은 경기를 하고 그 특유의 아기자기한 패싱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김영건이 1차 빌드업을 잘해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명보 감독도 어쨌든 경기력에 대한 그 기복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고 또 전문가들 역시 이 빌드업 형태 자체만큼은 굉장히 높이 점수를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영건을 택했고요. 그랜트는 후반기 좀 병모드긴 했지만 리그 베스트로 가기에는 약간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그랜트로 하겠습니다. 그랜트. 예, 저는 이제 김영건 선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 예, 뭐 강행군에 따른 과부하 역시 알고 있지만 뭐 대부분의 선수가 같은 조건이라는 거 볼 때는 그걸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랜트는 작년까지는 요새 표현으로 뇌절한다고 하죠. 예, 뇌절 수비가 가끔 나왔는데 올 시즌에 확실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경합 성공 횟수가 델브리지와 함께 139개로 공동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몇 경기 호흡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하창 내에는 현재 K리그 1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센터백 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른쪽 센터백. 저는 뭐 이거는 저는 거의 처음부터 적을 때 첫 번째로 요 자리는 거의 적어놓고 마치 마틴 요리 이영표를 적듯이 그 퍼거슨이 퍼디난드 적듯이 예. 저는 박진섭을 적었습니다. 예. 올해 발견 혹은 영입에 꼽힐 만한 선수인데 박진섭이 과거 대전에서도 센터백으로 뛴 적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당시는 3백의 중앙, 3백의 중앙은 좀 다르거든요. 사실. 다르죠? 네. 전북이 이 박진섭을 데려오면서 뭐 수비형 미드필드뿐만 아니라 센터백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 영입을 했었는데 저는 이 팀 포백을 쓰는데 어떻게 박진섭을 센터백으로 쓴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기우였습니다. 홍종호까지 중간에 빠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전북 수비의 대들보 역할을 톡톡 해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섭은 센터백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점프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피스에서 한 방씩 헤딩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워낙 빛을 발휘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리딩 역할을 할 정도로 이 자리에 대한 이해도 높았고 또 수비형 미드필드 출신인 만큼 패스 스킬도 좋았습니다. 패스 기록에서 전방 패스, 롱 패스, 중거리 패스 이런 게 전부 다 톱 10에 들어갔더라고요. 박진섭은 저는 올해 최고의 센터백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오른쪽 수비수는 국대에서 이제 김민재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상하위권을 통틀어서 포백을 쓰는 팀 중에 쭉 살펴봤더니 와 압도적인 수비력 보인 수비수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뭐 김민재의 수준을 바라는 건 무리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그 팀 안에서 또 리그 내에서 와 진짜 압도적이다. 뭐 작년 홍정호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선수는 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 축구의 센터백 자원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올 겨울 이적 시장에 가장 화두는 센터백입니다. 그렇죠. 예, 또 진짜 없어서. 예, 기근 현상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기준을 조금 낮춰서 다른 식으로라도 좀 높은 기여를 한 선수 누구일까? 저도 박진섭이었습니다. 수비수로서의 뭐 능력, 뭐 위치 선정 같은 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전북의 뒷문을 든든히 지켰다. 무엇보다 홍정원은 대체 불가라고 여겨졌는데 부상 공백 생각보다 잘 메워줬다는 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라이트백 김태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울산의 어쨌든 키워드는 빌드업이었는데 네. 이 축구에서도 김태환이 상당히 존재감을 과시했거든요. 사실 김태환이 그 전까지는 스피드 혹은 운동 능력으로 축구를 하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를 잘 소화하면서 전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풀백이구나라는 걸 알려줬고요.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저는 임창우로 하겠습니다. 임창호는 약간 3백에 오른쪽 쓰지 않았나? 그렇죠. 나옵니다 이제. 3백의 오른쪽 수비수라서 목소리가 왜 작아지죠? 자신 있게 라이트백과는 좀 맞지 않지만 김진호와의 유기적인 뭐 위치 교대를 통해서 오버래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맞아요. 줬습니다. 네. 지상 경합 성공 횟수는 58개로 리그 수비수 중에 가장 많았고요. 그 말은 1대1에 능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6월 제주전과 8월 수원전에서 득점을 통해서 승리에 기여한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임창호 선수 보면서 포백에 오른쪽 쓰면 훨씬 이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볼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어요. 네. 그 정도로 좋은 오버래핑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허리 가겠습니다. 미들 한꺼번에 뽑겠습니다. 네. 신진호, 이명주, 최영준. 이건 뭐 끝났어. 네. 신진호는 진짜 설명이 필요 없는 축신입니다. 올 시즌 K리그 라운드 베스트 11에 11번이나 이름을 올리면서 네. 1위. 여기에 소파스코어랑 풋몹 요새 우리 팬들이 많이 보는 그 평가 사이트인데 네.
이 평균 평점에서 당당히 1위입니다. 아, 그들도 인정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패스 관련 지표에서는 뭐 대부분 톱 10이고요. 뭐 프리킥의 돌파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기술까지 좋습니다. 예. 심지어 수비적으로 획득이 평균 1위예요. 예, 공수에 걸쳐서 완벽한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고요. 무엇보다 매경기 기복 없이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체력 부담 없이 매경기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건 네. 저는 신진호 올해 MVP다. 음. 아 너무 MVP 후보로 손색이 없다. 손색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후보 안 올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예, 예. 예. 신진호의 중원 파트너는 영남대와 포항 후배죠. 이명주로 하겠습니다. 올 시즌 인천이 9년 만에 파이널 A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 이명주의 가세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름값이 딱 부러지는 최고의 모습 보였는데 저는 약간 이명주는 그냥 고수 같아요. 그냥 이게 뭐 킬 패스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템포를 딱 바꾸던가 아니 맥을 딱 짚고 끝내버려. 아 그런 게 인천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인천의 리그에서 가장 까다로운 중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이명주가 총 41개로 올 시즌 태클 성공이 1위더라고요.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까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시즌 있어요. 초에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이 얘기 했었죠. 예, 자기가 옛날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지금 좀 다른 약간 수비적인 터프한 모습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뒤에는 최영준을 세웠습니다. 이거 끝났네. 끝났다. 남길 감독이 오매불망 원했던 선수인데 왜 그토록 원했는지 네. 엄청난 활동량 투지 수비라인 보호하고 뭐 태클 획득 차단 못까지 매네 리그 최정상급의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신진호 이명주 위에 아마노를 세워서 그냥 삼각형 형태로 만들까 했는데 후반기 퍼포먼스가 좀 아쉬워서 그냥 이 역삼각형 퍼포먼스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 립에도 제 예상은 저렇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3명을 뽑는다면 그치. 4-4-2면 아마 측면 날개 2명을 세우고 그래서 저 셋 중에 2명으로 좁혀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셋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길라르, 뭐 이규성, 아마노, 바코, 이영재, 김도혁, 고영준, 이창민, 뭐 기성용 등등도 있지만 위 3명처럼 시즌 내내 꾸준히 퍼포먼스를 보인다거나 그런 선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신진호 같은 경우에는 뭐 창 기자가 얘기를 잘해줬지만 그 본인이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프로 데뷔한 다음에 리그 베스트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래서 아마 찾아봐야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리그 베스트 뽑히면 가장 늦은 나이에 첫 번째 리그 베스트가 되는 선수가 아닐까? 진짜 의외네요. 예. 오 진짜로?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떠올렸을 때 애드립으로 서울 시절에 그때 그랬더니 군대 가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중간에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때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걸. 그때가 올해가 더 좋았나 그때가 더 좋았나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올해 거의 그때 비견할 만한. 그때는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어렸잖아. 어리고 또 많이 뛰었습니다. 그때 진짜 어렸을 좋았습니다. 때지. 예. 하여튼간 그 돌고 돌아서 지금 35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후에 지금 전성기를 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통점은 이 세 선수가 약간 국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외면을 받은 선수라는 점이고 뭐 잠깐이든 길게든 포항에서 뛰었고 지금 뛰고 있는 선수라는 거. 재밌네. 예, 아마도 포항 팬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이거 들으면서 이 좋아 못 잃어 이거 우리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선수들이 이제 30대가 넘어간 네. 이제 꺾이는 선수를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K리그를 씹어먹다는 건 젊은 선수들의 분발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격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김대원. 사실 이 자리에 K리그 에이스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승우, 바로우, 박호, 제르소. 그러니까 전부 다 왼쪽을 기반으로 한 공격수들인데 그래도 김대원이 단연 으뜸이 아닌가. 맞는 공격수의 상징 뭡니까? 텐텐 아닙니까? 예. 김대원이 대구에서도 사실 역습 축구에 최적화된 모습 보였는데 강원에서 달라진 게 뭐냐?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텐텐이 그 증거인데 찬스 메이킹에서 단연 리그 1위고요. 후반기 힘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도움 능력을 과시하면서 강원의 파이널 A 행을 이끌어냈는데 김대원 선수는 뭐 기록만 놓고 보면은 진짜 신진호와 함께 MVP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대원인데요. 122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 어마어마한 거야. 네,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팀의 에이스를 맡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는 걸 올 시즌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좋은 게 그 만약에 팀이 답답하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본인이 어떻게든지 활로를 찾는 그런 어떤 그 작은 구멍을 찾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달리면서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 그 크로스를 보내고 컷백을 하는 능력은 K리그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좀 최고죠. 보여집니다. 네. 오른쪽은 엄원상. 엄원상. 올 시즌 개막전 불안 요소가 저는 이동준의 이탈이었어요. 지난 시즌 이동준 거의 MVP급 활약.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대신 영입된 선수가 엄원상이었습니다. 저는 속도는 유지시켜주겠지만 마무리에서 좀 차이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무려 11골이나 넣으면서 우려를 날려버렸고요. 사실 저는 엄원상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사실 예상은 못했어요. 연초 이적 당시 그래서 야, 이거 오버페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매 경기 발전하는 모습, 스피드는 여전한데 뒷공간을 파는 움직임에 빠따까지 흔히 말하는 이 슈팅 때리는 힘까지 실어졌어요. 이제 엄원상은 리그 최정상급 공격수, 벤토에서는 아주 유용한 조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울산이 살짝 좀 정체됐을 때가 이제 엄원상의 부상 시기와 그러니까요. 일치한다는 점에서 엄원상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왜 시상식 보면 드라마나 연애 그 전반기 그러니까 뭐 시즌 초에 했던 그런 드라마는 잘 잊혀지잖아요. 이경규 얘기했잖아. 어. 이경규가 마지막에 잘해야 된다. 가을에 해야 된다고. 딱 그 느낌입니다. 가을의 남자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예, 엄원상이 공교롭게도 부상으로 조금 떨어졌을 때 바로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울산전, 수원전 포함 7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당 한 골씩 때려받고 있고요. 조규성 전역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는 선수입니다. 예, 파이널 라운드에서 전북이 뒤집기를 하기 위해선 이제 바로의 득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가 지난 2시즌에는 뭐 스피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됐지만 그 포인트 면에서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것까지도 지금 상쇄할 만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 최전방 네. 스트라이커. 저는 진짜 고민했거든요. 네. 무고사로 했습니다. 네. 사실은 조규성 이름을 써놨는데 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20경기 이하 선수 출전들은 다 배제했어요. 출전 선수들은 다 배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스마르도 빼고 다 뺀 거거든요. 무고사는 근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셀고베로 떠나기 전에 보여준 임팩트가 너무 강렬했던 터라 그리고 무고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이명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천이 6강에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여전히 득점 2위예요. 그런 점에서 진짜 무고사가 초반 보여준 스탯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느낄 수 있고 조규성, 주민규도 좋았지만 냉정히 무고사 아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K리그 있는 선수로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를 꼽고 싶은데요. 득점수는 11골, 뭐 선두권은 아니지만 득점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뭐 등딱이라던가 연계 플레이, 뭐 영리한 움직임,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마틴 아담과 마찬가지로 레오가 올 시즌 K리그 데뷔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근데 최근 주니어를 빼면 울산이 외국인 공격수 좀 실패 사례가 좀 많거든요. 근데 레오나르도가 초반에 울산이 승점 사냥을 할 때 어떤 면에서 무고사와 비슷한 면도 있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75%인데 K리그 전체 평균 약 50%라는 점을 볼 때는 굉장한 집중력이다. 기억에 남는 장면 많지만 특히 3월 6일 전주성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교묘히 뚫고 패스를 순두부 터치로 잡아놓고 골문 구석으로 때린 오른발 슛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건데요. 그거 하나가 이제 레오나르도를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저는 골키퍼 김동원, 포백의 김진수, 김영권, 박진섭, 김태환, 허리지는 신진호, 이명주, 최영준 역삼각형으로 되고요. 3톱은 김대원, 무고사, 엄원상. 네, 저는 골키퍼의 조현우, 포백의 김진수, 그랜트, 박진섭, 임창우, 허리지는 신진호, 이명준, 최영준, 3톱은 김대원, 레오나르도, 바로우로 하겠습니다. 둘 다 세 보이긴 한다. 네, 진짜. 붙어보자. 네. 자, 정규리그 베스트 11 뽑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